모자반이 몰려온 날 나는 오래된 비밀을 마주했다. 붉게 물든 바다가 그날 아침 나를 불렀다. 검붉은 괭생이 모자반이 해안을 뒤덮은 그 순간 어머니가 남긴 말이 떠올랐다. 붉은 바다가 보이면 숨겨둔 이야기가 떠오를 때란다. 나는 그날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어머니의 오래된 바다 일기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비밀, 이영실 할머니의 기억, 그리고 50년 전 바다에 버려진 드럼통의 기록이 있었다. 모자반이 돌아온 지금 바다는 침묵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때가 왔다. 바다가 기억하는 것을 드러낼 시간이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모자반이 몰려온 날 나는 오래된 비밀을 마주했다. 저는 고정희입니다. 제주시 조천읍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작은 해산물 식당을 3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정희 이모라고 부르죠. 바다 냄새와 함께 살아온 57년, 제주의 파도 소리가 자장가였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5월 초의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걸으며 오늘 들어올 해산물을 생각하는 것, 그건 3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던 저의 하루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먼저 느껴진 건 강한 비린내였어요. 바다가 언제나 비릿하긴 하지만 그날의 냄새는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낯설고도 익숙한 냄새였죠.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이게 뭐지? 검붉은 괭생이 모자반이 해안 갯바위를 온통 뒤덮고 있었습니다. 붉은 바다 위로 물오리 2마리가 힘겹게 헤엄치는 모습이 꼭 꿈속 같았죠.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파도에 실려온 괭생이 모자반이 제주 해안을 찾아온 겁니다. 발걸음을 옮겨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괭생이 모자반 사이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나뭇가지를 주워 걸려있는 물건을 건졌죠. 플라스틱 페트병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페트병에 적힌 글자였어요. 중화권에서 쓰는 간체자였습니다. 중국에서 온 거라니. 그 순간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어릴 적 들었던 말입니다. 붉은 바다가 보이면 숨겨둔 이야기가 떠오를 때란다. 당시엔 그저 어른들의 미신 같은 말로만 여겼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붉은 바다를 보니 갑자기 어머니의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왜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과거로부터 바다 깊은 곳으로부터요.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어머니의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해녀였어요. 바다에 몸을 맡기며 평생을 사셨죠. 그리고 그 삶의 기록을 일기장에 남기셨습니다. 바다일기라고 어머니는 부르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바싹 마른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1976년 그날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지금처럼 괭생이 모자반이 몰려왔던 날이요. 오늘도 바다에 들었다. 그런데 바다가 달랐다. 붉은 해초가 온통 바다를 뒤덮었다. 물속으로 들어가니 붉은 숲 사이로 햇빛이 흐릿하게 스며들었다. 그 바다에는 무언가 흐른다. 물고기도 숨을 죽인다. 모자반 사이로 드러나는 건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오늘 영실이를 찾았다. 사흘 전부터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것이라 했지만 나는 달랐다. 영실이와 함께 자란 내가 알았다. 그 아이는 바다보다 더 깊은 숨을 가진 아이였으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영실이라면 어머니의 친구였던 이영실 할머니를 말하는 거겠죠. 어릴 적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셨던 분이에요. 돌아가신 지 오래지만 그분이 해녀 시절 실종되었다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겁니다. 더 읽었습니다. 모자반 사이에서 영실이를 찾았다. 숨은 이미 멎어 있었다. 하지만 사고가 아니었다. 영실이의 몸 주변엔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그 옆에 버려진 드럼통, 그 위에 새겨진 간체자. 말할 수 없었다. 아무에게도. 이건 바다의 비밀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이영실 할머니는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 전까지 살아계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일기장을 더 읽어보니 그날 이후의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영실이가 살아 돌아왔다. 기적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영실이는 달라졌다. 그날 본 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바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마치 모든 기억을 바다에 묻은 것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 이영실 할머니는 늘 바다를 두려워하셨어요. 해녀였지만 바다에 들어가길 꺼려 하셨죠.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바다 위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바다는 여전히 붉은 모자반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일기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드럼통에 새겨진 글자, 그건 우리가 아는 글자가 아니었다. 간체자였다. 당시 우리 바다에 이런 것이 흘러들어온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다. 며칠 후 마을 바닷가 여기저기서 비슷한 드럼통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바닷속 생물들이 죽어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저 멀리서 무언가가 흘러왔다는 것을.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금 해안가에 밀려온 모자반, 그리고 중국에서 흘러온 페트병. 마치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실체를 알아내야겠다고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 어부 정만섭 씨가 생각났습니다. 만섭 씨는 60대 후반의 과묵한 분이에요. 어머니와 같은 시대를 살아오신 분이니 뭔가 아실지도 모릅니다. 서둘러 정만섭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작은 집 앞마당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계셨어요. 만섭 아저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만섭 씨는 저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모자반 때문에 왔구먼. 역시 정희는 뭔가 다르게 생겼어. 놀랐습니다. 제가 왜 왔는지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저씨, 혹시 1976년 모자반이 밀려왔을 때 일을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 어머니와 이영실 할머니에 관한 일이요. 정만섭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랜 침묵 후 그가 입을 열었어요. 모자반은 그냥 해초가 아니야. 바다의 경고지. 바다가 아파할 때 오는 거라고. 천천히 그물을 내려놓으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바다엔 이상한 것들이 흘러들었어. 파란 드럼통, 죽은 물고기 떼, 괴이한 냄새. 그걸 말하면 사라지던 시절이었지.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은 말이다. 뭐든 입 다물고 사는 게 좋은 시절이었어. 특히 외국에서 오는 것들에 대해선 더더욱 그랬지. 영실이는 그걸 보았다. 그리고 말하려 했고. 그래서요? 사라졌다가 돌아왔지. 하지만 돌아온 건 영실이의 몸뿐이었어. 영혼은 그 바다에 남겨진 거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만섭 씨의 말씀은 어머니의 일기와 맞아떨어졌어요. 아저씨, 혹시 그때 드럼통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정만섭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하셨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당시 중국 쪽에서 산업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일이 많았다더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바다는 넓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바다는 기억해. 모든 걸 기억한단 말이야. 그럼 지금 밀려온 이 모자반도. 그래, 우연이 아니야. 바다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거지. 정만섭 씨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제게 손짓했습니다. 따라와. 보여줄 게 있어. 그를 따라 해안가 절벽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난 좁은 길을 지나 작은 동굴 같은 곳에 도착했어요. 정만섭 씨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여기야. 내가 그때 숨겨둔 거야. 바위 틈에 녹슨 금속 조각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드럼통의 일부분이었어요. 붉은 녹이 슬었지만 희미하게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간체자였어요. 이건. 그래, 그때 그 드럼통이야. 내가 증거로 남겨둔 거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니까.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가락에 닿자 몸이 떨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였고 증거였죠. 그리고 경고였습니다. 이 글자가 뭐라고 적혀 있는 건가요? 화학물질 이름이야. 위험하다는 표시도 있고. 이런 걸 바다에 버리다니. 그 당시엔 환경이 뭐가 중요했겠냐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잊혀진 과거가 다시 눈앞에 펼쳐진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가 보고 겪었던 일, 그리고 이영실 할머니의 비극. 그게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켰어요. 괭생이 모자반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한국 사이 바다에서 대규모 모자반이 관측되고 있다는 뉴스가 여럿 있었어요. 해양 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바다 위로 모자반이 어둠 속에 검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가 무언가를 삼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바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저 보여줄 뿐이다. 사람들은 보고도 모른 척한다. 하지만 바다는 기다린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 어머니의 예언 같은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이 모자반의 습격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바다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과거의 잘못들, 감춰진 비밀들을 직면하라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닌 바다의 증인으로서 말입니다.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처음엔 믿지 않으셨지만 정만섭 씨가 보관하던 드럼통 조각을 보여드리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우리가 몰랐던 거였소. 이장님, 지금 밀려온 모자반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로 마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 상황에 대해 논의했어요. 오랫동안 이 마을에 살았던 노인들도 하나둘 기억을 더해갔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었지. 물고기들이 죽어 떠올랐던 기억이 나는구먼. 해녀들 중에 피부병이 돌았던 적도 있었어. 조각조각 흩어진 기억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갔습니다. 그건 우리 마을에 숨겨진 역사였어요. 바다가 아파했던, 그리고 우리가 모른 척했던 역사였습니다. 회의 결과 해안가 정화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고 관련 기관에 보고하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해안가 모자반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사람들의 얼굴에는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어요. 과거와의 화해였고 미래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작업 중에 한 어린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바다가 아픈 거예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바다는 우리의 역사를 기억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걸 다시 보여주지. 우리가 잊지 않도록.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계속될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 저는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닙니다. 바다의 증인이에요. 어머니의 일기장은 제 서랍 속이 아닌 식당 벽에 걸려 있습니다.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요. 그리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모자반이 몰려왔던 날의 이야기를, 바다가 간직한 비밀을,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서요. 바다는 기억합니다. 그 바다에선 사람도 비밀도 다시 떠오릅니다. 괭생이 모자반은 단지 해조류가 아니었어요. 오래된 경고였죠.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귀 기울입니다.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름답지만 항상 진실한 이야기들을요.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함께 흐르는 이야기들을요.